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 그죠? 2주 됐네, 2주. 2주 만에 오면 어색하다고 했죠? 네, 어색합니다. 일주일 만에는 괜찮은데, 2주 만에 오는 거는 굉장히 어색해요. 자, 그럼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집에서? 잤어요? 잘하셨어요. 자습. 그렇죠? 뭐 잠을 자든지 뭐 하여튼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부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자, 복습을 조금 해볼 텐데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법인 있죠?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할 때 그 등록 기준. 자, 5가지가 있어요. 법인이 등록할 때 등록 기준 5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그렇죠? 뭐 모르죠. 법인의 등록 기준은 첫 번째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라고요? 네,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일단 기준이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네, 들어본 것 같죠?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딱 얘기했을 때 일단 들어봤다. 처음 듣는 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알려고 이렇게 막 나는 다른 사람도 다 몰라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준은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맞죠? 네. 자,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런 거. 그죠? 조문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무계에 있어야 되죠. 누가? 대표자. 그 다음에 전 임원 사원. 그죠? 분사무소 있다면 분사무소 책임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이 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네. 원칙적으로 어디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로서 준공인과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도 된다 이 말이에요. 확보 방법으로서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쭉쭉 있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13가지 중에서 한 5가지 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했네, 그죠? 6가지 했어요. 자, 첫 번째 결격 사유가 누굽니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누구죠? 네, 만 19세 미만인 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 받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결격입니다. 결격이에요. 언제 벗어나죠? 무조건 만 19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언제 벗어나는지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 두 번째 결격 사유자가 누구죠? 피성년 후견인. 그렇죠? 옛날 금지산자. 그러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 받은 사람. 언제 벗어납니까? 예, 뭐 종료 심판을 받으면 벗어나겠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도 있죠. 예, 요거는 마찬가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사람. 언제 벗어나죠? 종료 심판을 받게 되면 벗어난다. 그렇게 알아두고. 자, 그다음에 누굽니까? 파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언제 벗어나죠? 복권 선고. 연책 결정, 복권 결정. 복권 선고 받으면 벗어납니다. 자,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런 거는 이게 아니고 신용불량, 개인회생 이런 거는 결격이 아니다. 그렇죠? 했습니까? 네. 자, 이제 수용자 2사람이 있는데 조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맞죠? 자, 이때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사형, 징역, 금고인데 사형 의미 없고 징역, 금고.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징역, 금고가 그렇죠. 이 법, 저 법을 불문한다 이 말이지.
불문한다. 많이 쉬셨네 그냥 아예 쭉 그죠? 예.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이야. 지금 막 대답하는 거는 그럼 반칙이에요. 그렇죠? 지금 막 대답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공부를 한번 했던 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예. 자, 근거 이상이면 사형, 징역 근거인데 사형 의미 없고 징역 근거가 이 법 저 법을 불문한다. 어떤 법을 위반하든지 간에 근거 이상을 받게 되면 결격 사유다 이 말이죠. 집행 종료. 자, 예시로서 뭐가 있다고 했죠? 집행 종료 예시. 형을 다 채우고 나왔잖아. 형을 다 채우고 나온 거. 만기 석방이에요. 만기 석방되고 몇 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돼. 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가석방이죠. 가석방은 뭐가 남아있어? 가석방은 자녀 형기가 남아있다고요. 자녀 형기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었잖아. 아닌가 여기서 저번에 남아있다 했는 것 같은데. 자녀 형기 지나고 몇 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집행 면제되는 경우가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법률 변경 3년 지나야 되죠. 두 번째는 형의 시효 완성 3년 지나야 되죠. 특별 사면 3년 지나야 되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받았다. 몇 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돼요. 자, 그 정도 알아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 사유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예 기간만 경과되면 바로 벗어난다 이 뜻이죠. 자,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38페이지 아니고 38페이지입니까? 맞네, 그죠? 38페이지에 보면은 사무소 이전 할 차례 맞아요. 그렇죠? 네, 사무소 이전은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사무소 이전도 이제 보통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든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설치와 같이 묶어가지고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자, 사무소 이전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무소 이전, 요거는 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돼. 표. 자,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은 이제 사무소를 쉽게 얘기하면 옮기는다 이 말이에요. 옮긴다고. 사무소를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법에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된다 이 말이지. 가고 싶은 대로. 사무소 이전.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여러분들 부칙 있죠, 부칙. 부칙이 누군지 아시죠? 네, 자격증 없고 이렇게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계속 해오던 사람. 그 부칙도 사무소를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야지. 부칙이 그럼 집이 서울로 이사 가는데 그럼 울산에 계속 있으라고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이사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이전 마음대로 된다 이 말이지. 부칙도 되겠죠. 하드만 부칙 하니까 니는 자격증 없으니까 니는 거기서 말뚝 박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하시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전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별다른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도 된다 이 뜻인데, 자,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게 있어요.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 그 다음에 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요. 비교 세 개를. 자, 그럼 여기서 관할 내로 이전한다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쉽게 관할 내로 이전한다 이 말은 사무소가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있다가 거기로 가는 거지. 그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남구에 있다가 남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남구에 있다가 남구의 다른 동으로 가는 거예요. 등록관청 사무소를. 자, 그럼 관할 외로 간다는 얘기는 사무소가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 딴 데로 좀
자, 딴 데로 말고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보세요. 어디? 저기로 또 몇 가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또 거기는 안 되고 고기. 여기도 있어요. 여기 또 한 가지 더. 저기 이런 의미예요. 무슨 아시겠죠? 거기 빼고 가는 거예요. 거기 남구 빼고 가는 거예요. 남구 빼고 다른 시군구로 간다 이 말이지. 남구 빼고 울산 북구로 간다든지 아니면 부산 해운대구로 간다든지 서울 강남구로 간다든지 무슨 아시겠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신고의 기한이라고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가? 그게 똑같습니다. 세 개가 다 신고 기한은 사후 신고로서 이전을 한 날로부터 며칠이냐? 10일 이내 신고해야 돼요. 이전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사후 신고라는 얘기지. 옮기고 난 다음에 신고한다 이 뜻이에요. 사전 신고가 아닙니다. 이전 날로부터 10일 이내. 요거 다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요번에도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가로로 해가지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요거를 그냥 10일 이내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항상 이렇게 같이. 앞에 기산일이랑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딱 읽어보자마자 바로 10일이니 뭐 7일이니 이렇게 바로 나와요. 안 헷갈리고. 헷갈리면 틀려요. 헷갈리면 읽어봤을 때 헷갈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고를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가는 신고 관청이에요. 자, 사무소를 여기 남구에 있었는데 그 남구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죠? 관할 내려가는 거는. 그래서 남구청을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남구청을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해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 이 말이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할 외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남구에 있다가 부산 해운대구로 간다 이런 거지. 남구에 있다가 해운대구로 간다. 그러면 남구하고 해운대구, 남구청하고 해운대구청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신고하러. 해운대구로 가야 되겠죠? 해운대구청을 뭐라 부릅니까? 이전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등록관청 이래 부르거든. 그러니까 여기 적으려니까 너무 칸이 좁아서 못 적겠어요. 이전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등록관청 그걸 줄이고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요? 이전한 등록관청? 마음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제 신고한 등록관청. 너무 이전 신고하는. 자, 7글자. 네. 등록관청은 있고. 그죠? 이전 후라고 해요. 이전 후라고 합니다. 이전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전 후 등록관청이지. 해운대구청. 맞죠? 요런 거를 외워야 돼요. 이거.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전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전 전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 지문에. 그러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 자,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자, 분사무소가 남구에 있었어요. 분사무소 뭔지 아시죠? 지점격에는 분사무소가 남구에 있다가 울산 남구에 있다가 분사무소가 울산 북구로 또 이전한다. 근데 주된 사무소가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예요. 그럼 구청이 지금 세 군데가 나왔잖아. 해운대구, 남구, 북구. 세 군데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전 신고하러. 해운대구. 그냥 겐또예요. 겐또가 좀 잘 맞네. 자, 일단은 그 세 군데인데 남구는 아닐 거 아니야, 사실. 그죠? 남구는 아니겠지. 남구에서 지금 옮기는데 지금. 근데 보통 북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분사무소는 거의 모든 것을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원래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에서 했거든. 원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에 해요. 서류가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도 주된 사무소 가서 하는 거예요.
해운대구청. 그래서 해운대구청을 뭐라고 한다고요? 방금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많이 물어보겠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신고를 하러 갈 때 그냥 가진 않을 거예요.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신고하러 갈 때.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도 물어봤어요. 자,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별지 서식이 있어요. 이전 신고서를 작성하겠죠? 거기다가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돼. 자, 첫 번째. 사무소를 이전하면 확실하게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뀝니까? 주소가 바뀝니까? 소재지가 바뀌죠. 사무소 소재지가. 옆으로 가도 1호에서 2호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소재지가? 너무 많이 갔어. 나는 등기부 그런 거 등기부 힘들고 그 등기부한테 가서 얘기하고 등본은 우리는 또 우리 등본은 또 동사무소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 그런 게 우리 안 나와. 자,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적으로 대답 잘하고 있어요. 자, 뭘 가져가야 되냐니까 어디에 나와 있냐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 중에서 등록증이 나와 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있잖아. 최초에 그 등록증 봤거든. 그 등록증에 그 소재지 나와 있어. 저번에 저 벽에 게시한다 했잖아요. 등록증 게시한다 했죠. 거기에 그 게시하는 그 등록증에 소재지 나와 있어요. 그거를 바꿔야 돼. 그죠? 1호에서 2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 등록증 원본을 가져가야 돼요. 사본 가져가야 돼요. 원본. 조금만 이게 막 흔들면 막 바로 그냥 막 팔랑팔랑 해가지고 팔랑이. 그러면 사본 갖다 주면은 그러면 원본은 벽에 걸어놓고 그러면 사본은 어느 벽에다 걸어놓을 건데 그러면. 아니 원본을 바꿔야지. 그럼 사본은 가면 옛날 사무실에 걸어놔려고 집에 걸어놔려고 사본을 원본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원본 사본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원본을 바꿔야 돼. 원본 갖다 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분사무소 같으면은 등록증이라 안 불러요. 분사무소는 등록증 안 불러. 이걸 뭐라 부르냐면 신고 확인서라 그래요. 옛날에 신고 필증이라 했거든. 신고 필증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용어가 최근에 바뀌어서 신고 확인서라 그래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그러니까 등록증하고 같은 거지. 요거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맞죠? 분사무소 이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가져가야 되는데 뭘 가져야 되느냐 하니까 사무소를 지금 다른 곳에 지금 확보했죠. 옮겨놨잖아 지금. 그 사무소 확보 서류를 가져가야 돼.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기 시험 나왔는데. 사무소 확보 서류인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에 확보한다. 그러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같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재 지연, 그걸 줄여서 기재 지연 사유서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기재 지연 사유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첨부 서류 두 가지. 그럼 어떻게 신고한청에서 조치를 취하느냐? 조치사항이에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등록증을 갖다 줬으니까 새로 바꿔서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하는 게 맞아. 다시 새 걸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말하는 재교부는 새 거. 새로 작성해서 새 거. 그런데 자, 밑에까지 다 적어볼게요. 요거 관할 내로 이전하면 남구로 가는 거죠. 그러면 등록증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등록증에서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안 바뀌는 게. 남구에서 남구로 간다면. 네, 이제 좀 말하기가 좀 무서워요. 밑에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밑에. 제일 밑에. 네, 남구청이 안 바뀌잖아요. 남구청 안 바뀌잖아요. 그 직인이 안 바뀌어. 남구청에 도장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만. 되겠습니까? 여기도 분사무소가 남구에서 남구로 간다. 그럼 분사무소 관할이 안 바뀌죠. 주된 사무소는 원래 안 바뀌는 거고. 맞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 가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무소 관할이 안 바뀔 때.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잖아요. 분사무소 이전은. 그러면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이전 전하고 이전 후 등록관청. 그러니까 남구청이랑 북구청은 남구청하고 북구청은 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신고를 주된 사무소에 했잖아. 해운대 구청한테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남구청하고 북구청은 몰라. 이 개업이 이 분사무소가 갔는지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서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에다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지체 없이. 그러니까 해운대 구청장이 울산 남구청, 울산 북구청장에다가 통보한다고. 분사무소가 여기서 여기로 이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뭐냐 하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겠죠. 그러면 이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 반대가 어느 등록관청이에요? 이전 전이겠죠. 그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종전이에요.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 해야 된다. 그때 이 송부 서류가 있어요. 이 송부 서류. 그러니까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송부해야 될 송부 서류.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이번 순환에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안 올까봐. 안 올까봐. 아시겠죠? 네. 송부 서류는 1월 달에 할 거예요. 1월 달에. 일단 여기까지. 거의 다 한 거예요, 지금. 이전 신고를 당연히 의무기 때문에 안 하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이거 1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제재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밑줄 한번 꺼볼게요. 거기 38페이지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에 이전 신고 동그라미 1번 해보세요. 사후 신고라고 돼 있죠. 밑줄 껐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돼 있고 이게 이제 관할 내로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다 이 뜻이겠죠. 다만 했는데 다만하고 그 밑에 줄에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이게 관할 외라는 말이죠.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기본서 가지고 보고 여기 요 표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요거 거의 다 들어있으니까 저 성분서를 빼고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3번에 분사무소 쭉 나오죠. 예, 분사무소는 저번에 수업할 때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 해가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한 것까지만 한번 밑줄 거 볼게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라 해가지고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분사무소 책임자 있죠.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죠. 이 책임자라는 사람, 분사무소 책임자는 뭐가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된다 이 뜻이지. 요거 밑줄 꺼야 돼요.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요. 시군구별로 한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시군구 안에 2개, 3개를 둘 수 없다 이 뜻이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그쵸,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두는데 한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오른쪽에 설치 절차는 일단 넘어갈게요. 네, 분사무소 이전 볼게요.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분사무소 이전. 자, 어디다가 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사무소 등록 간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에 쭉 오른쪽에 가면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에다가 통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이 정도 일단은. 자, 그다음 공동사무소는 넘어가고요. 공동사무소. 그 다음에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에 5번에 중간에 5번 있죠. 중개대상물 광고가 나오는데 표시광고예요.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을 할 때 막 광고를 하잖아, 그죠? 표시광고 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광고할 때 그냥 요거는 명시해야 된다. 요거는 명시해야 될 사항이라 보시면 되는데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표시 광고 밑줄 안 꺼보세요. 양가로 1번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표시 광고를 그 두 번째 줄에요. 하려면 돼 있어요. 표시 광고 하려면 두 번째 줄에 사무소,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명시. 이게 이제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 1이 되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면 거기 조문 안에 보시면 시행령 제17조의 2라고 해가지고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이 딱 적혀 있어요. 1호에 보시면 사무소 명칭부터 해서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그 다음에 개업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구체적으로 보면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이에요. 광고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할 때 이렇게 광고할 때 기본적으로 명칭 같은 거 다 적잖아, 그죠? 안 적습니까? 명칭, 전화번호 다 적고 적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항 명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명시해도 괜찮아요. 그죠? 요거는 반드시 명시가 되는 명시사항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할 때 최근에 들어간 건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때, 표시 광고할 때는요. 앞에 위에 있던 기본적인 명시사항, 오프라인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뿐만 아니라 사항 외에 있죠.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이런 것들도 다 명시를 해야 된다 이 뜻이.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광고를 할 때 명시해야 될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명시해야 될 내용들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중에 또 기억을 하시고 밑에 있네. 양가로 3번. 이러한 표시 광고 명시 사항에 대해서 세부 기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우리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문에. 중개 보존 있죠.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를 했어. 그러면 그는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명시했다. 그러면 그는 위반이 아니에요. 법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명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표시 광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 이것도 보통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 자, 내용은 별로 적어볼게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휴업하고 폐업인데 자, 휴업은 뭐예요? 휴업은 좀 잠시 쉬는 거예요. 잠시 쉬는 거죠. 휴업은요. 폐업은요.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처음 닫는 거. 폐업은 일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반적인 거 똑같아요. 휴폐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 내용 자체는. 자, 그래서 이 휴폐업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뭐 놀고 싶다. 그럼 놀면 되고. 내가 뭐 일 그만하고 싶다. 그럼 폐업하면 돼. 그냥 내 마음대로. 뭐 등록을 하고 1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등록을 하고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그럼 바로 폐업하세요. 그냥. 일단은 오픈하고, 그죠? 뭘 안 해봤잖아. 그죠? 오픈하고 안 되면 바로 폐업하고.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이 중개사무소는 그렇게 잃을 게 없어요. 사무소도 그렇게 클 필요도 없잖아. 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리고 권리금을 안 준다면,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간다면 그냥 보증금이잖아요. 임대 보증금은 나중에 회수하잖아. 손해볼 게 없다니까. 그냥 임대 월차임이 조금 안 비싼 곳으로 해가지고, 그죠?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좀 한 6개월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치우고.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업이. 사람 상대하고 막 이런 업이 공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 업이 안 맞을 수 있다니까. 적성에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어.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성에 맞아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어야 하지.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오늘 공부는 좀 합시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고 의무예요. 얘도 이제 의무라고 돼 있네. 그죠? 신고 의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무슨 신고냐 하니까 사전 신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돼요. 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나 폐업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휴폐업 관련해 가지고 자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네, 그냥 휴업이 아니고 몇 월? 네, 3개월인데 3개월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말이 뭐예요? 3개월이 중요해요. 3월 중요해요. 숫자 3이 3개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렇죠? 저걸 겐터가 오늘 확실하네. 저걸 꿈을 좀 잘 꾼나 봐요. 3월 초가예요. 초가가 더 중요해요. 초가가 3월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초가라는 글자예요. 3월 이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3월 이상과 3월 초과는 차이점을 알고 있죠? 물어보지도 않겠어요. 3월 초과는 3월이 포함이 안 되고, 그죠? 3월 이상은 3월이 포함돼. 그러니까 틀린 거지. 다른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3월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 3개월 딱 놀고 싶다. 그러면 신고 그냥 노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그럼 3개월 하고 하루 놀고 싶다. 그러면 신고하러 가야 돼. 3월 초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험 많이 나왔어요. 3월의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틀렸어요. 아시겠죠? 3월 이상의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틀렸다고. 3월 초과입니다. 초과. 요거. 자,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했어. 개설 등록 후 어떤 사정에 의해서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등록은 하긴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3월을 초과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3월 초과 휴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리 신고해야 돼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알아두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돼. 폐업. 세 번째는 휴업한 중개업, 휴업 신고하고 휴업한 거 있죠? 그거 업무를 재개할 때 업무 재개. 재개 신고 미리 해야 돼. 그냥 3월 뭐 한 6개월, 한 5개월 놀았으니까 기간 다 됐으니까 그냥 막 문 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신고하고 문 열어야 돼요. 네 번째, 휴업의 기간을 변경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자, 중요한 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록과정에 신고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하고자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고자 하는 이거를 한 글자로 얘기하면요. 하고자 하는 이 말을. 에? 하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예? 할이에요. 할. 혓바닥을 위로 천장으로 붙여야 돼요. 할. 해보세요. 할. 올라가서 붙죠. 혓바닥이 천장에 붙죠. 할. 같은 말이에요. 할. 할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전이지. 만약에 이제 이 틀리게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한으로 나와요. 한도 천장에 붙네. 한. 시험이 나왔다니까요. 이 할을 갖다가 한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 글자 한 글자도 조심하셔야 돼. 한 글자 한 글자. 그래서 이 휴폐업은 사전 신고가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하고 폐업 있죠? 휴업하고 폐업은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가 휴업 신고서, 폐업 신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식을 보면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제목이 4개가 나와 있어요. 4개가 나와 있고 체크하게 돼 있어요. 한 장의 서식에. 되겠죠? 그건 서식에 기본서 나오면 서식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다가 뭘 가져가야 되니까 등록증을 가져가야 돼요. 휴업은 일을 안 할 거잖아. 폐업도 일을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등록증을 가져가야 돼요. 자, 여기에서 원본을 가져갑니까? 4번을 가져갑니까? 원본. 자, 원본. 팔랑팔랑. 그럼 4번을 복사해가지고, 그죠? 4번을 벽에 붙어 있는 등록증을 또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주면 되네. 아니에요. 아니고.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걸 떼가지고 그대로 갖다 줘야 돼.
떼가지고 그대로 갖다 주세요. 아시겠죠? 등록증 원본. 원본. 자, 그래서 여기서 등록증 원본을 등록관청에 갖다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신고만 가능하냐 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해요.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전자 신고가 안 됩니다. 등록증을 갖다 줘야 된다고. 직접.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재개 신고하고 기간 변경 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해요.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 그래서 방문도 되고 전자신고도 된다 이 말이에요. 방문전자. 방문전자. 방문해도 되고 전자신고에 의한 신고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이게 재개신고를 받았죠. 등록관청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을 거 아니에요. 휴업신고했을 때. 그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해야 되느냐 하니까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지체 없이가 많아요. 지체 없이하고 즉시하고 다릅니까? 같은데 같은데 왜 다르게 적어놨어? 그러면 글자를. 글자도 달라요. 지체 없이하고 즉시 중에서 뭐가 빠릅니까? 즉시가 빨라요. 즉시는 어떻게 주는 건데? 즉시는 바로 주는 거고 지체 없이는 또 바로 주는 거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죠. 즉시는 이렇게 주는 거고 그렇죠? 지체 없이는 이렇게 주는 거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즉시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것만 즉시고 웬만하면 다 지체 없이거든. 즉시 반환이에요. 즉시.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 빨리 받아서 걸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즉시. 빨리 받아서 걸고 일해야 되거든. 안 걸고 일하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제 휴업의 기간이에요. 휴업의 기간. 이거는 이번 수련회 안 합니다. 무슨 안 해요. 휴업의 기간은 1월 달에 할게. 간단해. 휴업 기간은요. 계속 쭉 놀 수는 없어요. 놀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딱 기간이 있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충분히. 자, 밑줄을 안 꺼볼게요. 41페이지. 자, 휴업과 폐업이 쭉 나와 있는데 양가로 1번 휴업 신고 해가지고 가로 사전 신고라고 돼 있고 방문 신고라고 돼 있어요. 휴업 신고를 보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휴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놨고 다만 몇 개월 초과라고 돼 있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밑줄.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등록증을 첨부한다라 돼 있네. 그죠? 등록증 일 안 할 거니까 등록증을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무슨 신고만 가능해? 방문 신고만 해야 된다며. 방문 신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거기에 잠시 나와 있네. 나와 있으니까 밑줄 꺼 볼게요. 동그라미 2번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예요. 6개월.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을 초과해 가지고 휴업할 수 있습니까? 네?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되잖아. 3개월 초과 휴업 되죠? 근데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원칙으로. 그 말이에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또 느낌이 또 맞는 것 같아 막. 이게 좀 그래요. 시험장 가면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자,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다만 예외가 있겠죠. 예외를 좀 기억하세요. 그 요양,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돼야 되지 질병 아니에요. 질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다 아파요. 사람은 몸은 네, 요양 가야 돼. 요양. 그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 군대를 가야 되고 취학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임신 출산 들어갔어요. 요거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부득이까지 기억하세요. 이에 준하는 거 판단해가지고 이에 준하는 부득이 등록관청에서 판단하겠죠.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네. 그럼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이 뜻이겠죠. 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해가지고 사전신고, 전자신고, 전자문서 가능돼 있잖아. 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기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신고하는 거죠. 하고자 하는 때니까 변경신고서, 전자신고에 의한 신고 포함. 전자신고 된다 이 말이지. 뭐 당연히 방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양가로 3번 재개신고, 사전신고, 전자문서 가능 돼 있는. 첫 번째 줄에 업무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재개신고서, 전자문서 신고 포함되어 있죠. 요거를 신고해야 되고 미리 그 밑에 나와 있죠.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즉시 반납. 이거 기억하세요. 즉시입니다. 지체 없이 아니에요. 즉시. 빨리 받아서 빨리 걸어야 되니까. 자, 양가로 4번 폐업신고다. 사전신고 또 방문신고라 돼 있네. 자,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말이죠. 첫 번째 줄에 폐업신고서에다가 뭐 등록증 첨부하래잖아. 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무슨 신고만?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위반 제재는 지금 보지 말고 거의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했어. 인장이 있네. 인장까지 좀 봐야 되겠네. 42페이지 인장. 인장도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인장. 자, 인장은 우리가 이제 소장님이 이제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좀 많이 작성되는 서류가 있잖아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예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는 도장,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찍는 도장을 뭐라 합니까? 인장이라고 이제 불러요. 우리 법에서는 인장. 그럼 이 도장이 많이 찍히는 사무소가 잘 되는 사무소입니까? 거래계약서가 많이 작성되니까. 그렇죠? 많이 찍히는 사무소가 잘 되는 사무소네요. 그러면 이 도장은 그러면 항상 어떤 상태로 유지가 돼 있어야 돼? 도장과에 묻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촉촉한 상태다 이러는 거지. 도장법이 항상 묻어 있는 상태. 그걸 좀 그렇고 촉촉한 상태. 아시겠죠? 도장은 항상 어떻게?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놔야 된다. 언제든지 찍을 수 있게끔. 또 다른 도장밥이 항상 묻어 있는 상태. 처음 들어봤어요. 참 어떤 상황에 그냥 깨끗한 상태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뭘 깨끗한 상태? 하여튼 어떤 상태? 촉촉한 상태. 아시겠죠? 그래야지 잘 되는 사무소다. 인장이 마르면 어떻게 돼? 인장이 마르면 끝나요. 폐업. 인장 마르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자, 인장은 등록을 합니까? 신고합니까? 제가 항상 물어봐요. 여기 등록을 적어놔도 인장은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하면 신고한다 그래요. 그래요. 거의 신고거든. 폐업 신고제, 뭐 사무소 이전 신고제 거의 신고예요. 등록은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거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인장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또 막 그냥 얘기가 나머지. 하여튼 등록한다는 인장 신고해야 한다면 무조건 틀렸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인장은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해야 되는 등록 의무자가 있어요. 인장은 아무나 등록하는 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소장님이죠? 우리 법에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소속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네, 그죠? 결과적으로 또 그 사람이네.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업무 보조하는 사람. 되겠죠? 요게 딱 나와야 돼.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은 나오면 반칙이라 했잖아요.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나와. 예.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나올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나중에.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야 시험장 가요. 자, 개업하고 소속은 공통점이 있어요.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 뭡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없는 개업도 있어요. 부칙 때문에 그거는 완벽한 공통점이 아니고 확실한 공통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에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중개 업무를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장을 변경하지요. 그럼 변경 등록해야 돼요.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의무자들. 인장 등록해야 되고 변경했으면 변경 등록해야 돼요. 변경 등록. 되겠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의무가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의무가 없다. 그 도장을 파도 됩니까? 보조원. 아이고 도장 파도 되죠. 뭐 자격증 없다고 도장도 못 파나? 그래 도장을 파가지고 도장을 파서 집에 놔두려고 말라 파는데 도장을 파가지고 자 거래계약서에 기업이 도장을 찍어요. 무조건 찍어요. 기업은. 그 다음에 소속도 같이 일했으면 소속도 같이 찍어야 돼. 소속 일했으면 같이 일했으면 다 찍어야 돼요. 소속도 무조건. 그러다가 그 옆에다가 이 보조원도 같이 찍으면 될까 안 될까? 거래계약서에다가 나도 찍고 싶다 이러면서 막 도장을 팔았는데 좀 이따 말에 파가지고 찍으면 될까 안 될까? 중개보조원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왜? 됩니다. 다 책임지겠다는데 왜? 같이 책임지겠다는데. 자, 정확한 이유는 이제 법에 우리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서에 뭐 소액 및 날인하면 안 돼 이런 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찍어도 됩니다. 찍고 싶니 물어봤을 때 찍으라 하세요. 도장 파주세요 하고 도장 얼마 한다고. 도장 파줄 테니까 뭐 찍고 싶으면 찍고 하세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개업은 무조건 찍어야 돼. 개업은 일을 안 해도 찍어야 돼. 소장님은 일을 안 해도 찍어야 돼요. 근데 소속은 일했으면 같이 일했잖아요. 중개인이 참여했잖아요. 무조건 찍어야 돼요. 안 찍으면 이제 도장 날인 안 하면 그 위반인 거예요. 의무 위반인 거지. 소속. 일 안 했으면 안 찍고. 자, 그런 의미예요. 되겠죠? 자,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장의 등록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등록하는가 하니까 인장 등록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개업하고 소속이에요.
개업하고 소속은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인장 등록해야 되냐니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뭐 없어요. 그냥 업무 개시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아두세요. 업무 개시 전이라고. 업무 개시 10일 전, 업무 개시 뭐 후 10일 이내 아니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된다.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적으로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함께 할 수 있냐 하니까 개설 등록할 때, 개설 등록 시 함께 할 수 있어. 인장 등록을. 따로 안 하고 개설 등록할 때 함께 인장 등록을 하는 거지.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장 등록. 그게 편하겠죠. 개설 등록 신청,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보면은 제목이 인장 등록 신고 같이 돼 있어요. 제목 2개가 돼 있어요. 서식에.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언제 함께 할 수 있냐니까 고용인 신고할 때. 고용인 신고 시 함께 할 수 있어요. 소속은. 인장 등록.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원칙은 업무 개시 전. 근데 예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예외가 있으니까. 되겠죠? 반드시 빼고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한다. 그건 맞아요.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인장 변경 가능하다고 했죠. 변경. 뭐 인장 때문에 뭐 일이 잘 안 되나 싶어가지고 인장 확 변경해버리는 변경 등록.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요거는 인장을 변경했죠. 변경일로부터 7일입니다. 7일이네. 요것도 물어봤어요. 요것도 물어봐요. 변경일로부터 7일이네. 요것도 그냥 7일이네 하지 말고 7일이 많기 때문에 또 10일도 있기 때문에 변경일로부터 7일이네. 이런 식으로 같이 처음부터. 그래야지 이게 딱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안 어색해. 변경일로부터 7일이네. 변경일로부터 10일이네 하면 저는 어색해요. 딱 틀렸잖아. 변경일로부터 7일이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기산일을 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의 등록 및 등록 방법, 절차. 요거는 다음 순한테 볼게요. 다음 순한테. 요거는 자, 그래서 42페이지. 인장 등록 의무 해가지고 개업 및 소속 나오죠. 개업 및 소속은 밑줄 긋고요. 의무자예요. 의무자. 여기에 보조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보조원은 의무가 없어요. 인장 등록 의무가. 자, 원칙적으로 업무 개시 전. 이게 원칙이에요. 밑에 다만 함께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개설 등록 신청 시. 보통 개업이 개설 등록 신청 시 할 것이고 소속은 고용인 신고 시 하겠죠. 고용인 신고할 때. 자, 그리고 밑에 중간에 보지 말고 밑에 양가로 3번에 인장의 변경이 있죠. 인장 변경 등록 언제까지? 변경일로부터 7일이네. 이렇게 하십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개업의 의무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